자, 이제 기하 알고전. 자, 12번째 단원인 공간 조형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 자, 일단 선생님이 지금 나눠준 한쪽 정리 포인트를 좀 보면서 이거요? 이거. 자, 한쪽 정리 포인트를 보면서 일단 여기서 나오는 개념 정리 다 하고 나서 예전에 풀면 한 2개 빼고 나머지는 되게 쉬워요. 자, 빨리빨리 하자고. 자, 첫 번째, 요거는 일단은 처음 배우는 겁니다. 자, 일단 중학교 때 배웠던 거랑 고등학교 때 새롭게 배우는 거를 일단 구별해 주자면, 자, 요 부분은 얘가 지금 현재 처음 배우는 거니까 요건 반드시 암기를 좀 해주셔야 돼. 자, 평면의 결정 조건이거든. 자, 편하게 해줄게. 자, 우리 평면에서 자, 두 점에 의해서 한 직선이 결정이 됩니다. 자, 그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단 하나만 존재하게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 자, 공간도요. 근데 평면이라는 건 뭐냐면, 자, 우리 직선이라는 거 길이가 무한히 긴 도형을 직선이라 하지. 지금 내가 얘기하는 평면도 있잖아. 마찬가지로 넓이가 무한히 넓은 이런 걸 우리가 바로 평면이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우리 지금 눈에 보면 요만한 걸 평면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자, 넓이가 무한히 그런 것들을 우리는 평면이라 한다.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래서 하나의 평면이 결정되기 위해선 4가지 방법이 있대. 근데 이거는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편해요. 자, 만약에 공간상에 점 2개가 있어. 이 2개의 점을 지나는 평면은 유일할까? 자, 내가 예를 들어 얘랑 얘를 지나는 평면이 위쪽 평면도 있고, 자, 밑에는 평면도 있기 때문에 두 점에 의해서는 하나의 평면이 결정되지 못한다. 그럼 점이 3개면 될까? 근데 그 3개 점이 만약에 한 직선상에는 3개 점이라 한다면, 자, 한 직선상에는 3개 점을 지나는 평면도 여러 가지로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중요한 첫 번째 암기하셔야 되는데, 자, 한 직선이 있지 않은 서로 다른 3개 점이 하나의 평면을 결정할 수 있다. 편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요 하나의 책을 결정하기 위해서 한 직선상에는 3개 점을 가지고는 이 평면을 지탱할 수가 없는데, 자, 한 직선상에 있지 않은 3개 점에 의해서 하나의 평면이 이렇게 결정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두시면 돼. 자, 두 번째 뭐냐? 자, 한 직선과 그 위에 있지 않은 점. 자, 한 직선이 있고 그 위에 있지 하나의 점에 의해서도 이렇게 하나의 평면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한 직선과 한 점을 가지고도 평면을 결정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로그아웃이 있어요. 로그아웃. 이번에 인터넷이 연결이 안 되는데. 자, 세 번째. 자,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 자, 한 점에서 만나는 이런 두 직선에 의해서도, 자, 한 점에서 만나는 이런 두 직선에 의해서도 하나의 평면이 결정될 수 있고, 평행한 두 직선에 의해서도 이렇게 평면이 결정될 수 있다. 이 4가지는 반드시 일단 외워두셔야 돼. 자, 이거를 써먹는 거는 나중에 써먹더라도 일단 이 4개는 암기를 좀 하셔야 된다는 거. 이건 좀 기억해 두시고. 자, 다음 갑니다. 자, 위치관계. 요거는 중학교 때 배웠던 거야. 자, 서로 다른 두 직선의 위치관계. 바로 그냥 눈으로 볼게. 첫 번째, 한 점에서 만난 두 직선, 이런 거 있겠죠. 뭐, 요 직선하고 요 직선 보시면 알겠지만, 자, B라고 하는 한 점에서, 자, 직선과 직선의 위치관계 첫 번째, 너랑 나랑 한 점에서 만나게 된다. 예를 들면, 요 직선과 요 직선처럼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도 강하고, 자, 직선과 직선의 위치관계 두 번째, 평행하다. 예를 들어, 뭐, 요 선하고 요 선은 서로 평행한 거니까, 요렇게 평행하다. 자, 중요한 건 꼬인 거죠? 표시해 두시고. 자, 평행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는 직선과 직선의 위치관계를 꼬인 위치관계를 하고, 예를 들면 이거죠? 자, 직선 AB하고 직선 FG를 보시면 알겠지만, 자, 서로 만나지도 않고, 자, 평행하지도 않은, 자, 요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바로 꼬인 위치의 관계에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근데 여기다 표시할게. 자, 이거는 결국에 한 평면이야. 한 평면. 한 평면을 결정을 해. 자, 너랑 나랑 서로 만나든, 너랑 나랑 서로 평행하든 하나의 평면을 결정하는데, 자, 너랑 나랑 꼬인 위치에 있을 때는 이 두 개의 직선이 한 평면에 있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저희 두 번 케이스는, 자, 한 평면인 케이스다. 라는 정도만 메모를 해두시고 넘어갈게요. 자, 2번하고 3번은 한 평면 위에 노인 관계구나. 근데 중립 때 했었다. 넘어갈게. 자, 직선과 평면의 위치관계 너무 쉽네요. 자, 직선과 평면이요, 한 점에서 만나거나 평행하거나 포함한데, 자, 예를 들어 만약에 내가 지금 AB라고 하는 직선을 기준으로 보자면, 자, AB라고 하는 직선하고 옆면은 지금 B라는 점에서 만나지? 자, AB라고 하는 직선하고 ABCD라는 평면은 ABCD가 직선 AB를 포함하지? 그게 두 번째. 자, 직선 AB하고 EHGF라는 미면은 서로 평행하지? 직선과 평면의 위치관계는 이렇게 3가지가 존재한다. 넘어갑니다. 중학교 때 배웠던 거기 때문에. 자, 서로 다른 두 평면의 위치관계. 자, 서로 다른 두 평면은 서로 만나거나, 자, 이게 앞면과 윗면처럼 이렇게 서로 만나거나, 아니면 서로 만나지 않게끔, 자, 평행하거나 둘 중에 하나다. 이것도 중학교 때 다 배웠던 부분이기 때문에 잠깐 그냥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 다 배웠던 거야? 자, 이제 세 번째. 자, 요거는 안 배웠던 거 표시해 주시고. 자, 중학교 때 안 배웠던 거니까. 자,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 자, 공간상에서
자, 평면에서 직선과 직선을 이루는 가격 크기는 따로 정의를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자, 공간상의 직선과 직선이 이루는 가격 크기는 어떻게 구하도록 약속이 되어 있냐? 첫 번째, 만난다면 자, 예를 들어 만약에 이런 직류매체에서 뭐 실제로 사이즈는 주어지지 않았지만 예를 들어 만약에 CF라고 하는 직선하고 AC가 만나는 이런 직선과 직선이 이루는 가격 크기를 구해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냐면 자, 삼각형을 만든 다음에 코사인 법칙을 사용을 합니다. 자, 만약에 문제에서 이 사이즈들이 다 주어지잖아? 그럼 코사인 법칙을 쓰기 위해서는 삼각형이 필요하니까 자, 만약에 내가 지금 요 직선과 요 직선의 이런 가격 크기 구해라 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삼각형 만들어 주시고 자, 요 길이를 네모, 요 길이 세모, 요 길이 골뱅이 자, 분명히 중3 때 배웠던 피타고라스 정리 입체도형 활용 이용하면 길이 구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내가 궁금한 게 요 바로 세타라고 한다면 자, 코사인 세타를 우리가 수원에서 배웠던 삼각형의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2 곱하기 자, 네모 곱하기 세모에다가 자, 네모 제곱 더하기 세모 제곱 마이너스 자, 골뱅이 제곱을 통해서 이렇게 공간상의 두 직선이 이루는 가격 크기는 계산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근데 그림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 자, 공간상의 두 직선이 이루는 가격 크기는 삼각형을 만드신 다음에 코사인 법칙을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 이건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자, 근데 만약에 두 직선이 평행하지 않고 꼬인 위치 관계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예를 들어 만약에 선생님 여기는 이 AD하고 자, 여기는 EG하고 자, 서로 평행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는 이런 표인 위치 관계에 있는 두 직선이 자, 이루는 가격 크기를 구하기 위해선 뭐 하셔야 된다? 평행 이동을 하셔야 돼요. 자, 공간상에서 직선을 평행 이동하겠다는 건 뭐냐면 자, 예를 들어 만약에 공간상에서 은서가 준 요 사탕 저기 직선이라 한다면 자, 얘를 이렇게 돌리면 이거는 평행 이동이 아니야. 자, 방향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요거를 우리가 이제 평행 이동을 하는데 그럼 얘랑 얘가 만날 수 있도록 뭐 얘를 밑으로 내리셔도 되고 아니면 얘를 위로 올리셔도 되고 예를 들어 이 선분하고 평행한 자, 얘랑 얘가 이루는 가격 크기는 얘와 얘가 이루는 가격 크기로 대신 계산해도 상관없겠구나. 근데 만약에 그것이 직각 삼각형을 만들게 된다면 아주 간단하게 뭐 코사인 세타라든지 사인 세타라든지 뭐 탄젠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겠다. 중요한 건 자, 꼬였다 라고 하면 평행 이동하여 만나도록 한 다음에 각도를 계산해라. 자, 중학교 때 안 배웠던 거야. 자, 공간상의 두 직선이 이루는 가격 크기를 구하기 위해선 삼각형을 만들어서 코사인 법칙을 쓰거나 만약에 서로 만나지 않는 직선이라 한다면 평행 이동해서 만나게끔 해줘야 된다. 기억하시고 넘어갑니다. 자, 네 번째. 엄청 중요한 거고 처음 배우는 거. 자, 이따 선생님이 이걸 증명을 할 건데 알고자 할 때 증명을 할 건데 이거 너무 중요한 거라. 사실은 이 기하의 공간 도형은 사실은 이게 거의 8알이야. 8알. 이게 다라고 볼 정도로 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자, 우리가 수직이어야지만이 뭐 피타고라스 정리를 쓴다든지 이 다음 단에 나와 있는 뭐 삼수형 정리라는 게 있어. 자, 그런 여러 가지 직각이 돼야지만이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정리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거야. 직선과 평면이 수직이다의 정의를 일단 먼저 볼게. 자, 직선과 평면. 여기 하나의 평면이 있습니다. 자, 하나의 평면이 있고 여기 직선이 있는데 제가 내가 눈으로 보니까 왠지 둘이 서로 수직일 것 같아. 직선과 평면이 수직이다. 자,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면 보도록 할게요. 자, 직선 L이 평면 알파에 포함된 모든 직선과 수직일 때 우린 직선과 평면이 수직이라 해. 뭔 소리라고? 이 평면에 포함된 예를 들어 이런 직선. 선생님 얘랑 각도를 어떻게 구하냐? 평행 이동해서 만나게 하라고. 그래서 얘랑 90도인 걸 확인하셔야 돼. 자, 이 평면에 포함된 모든 직선과 직선 L이 자, 직선 L과 평면 알파에 포함된 모든 직선이 서로 수직일 때 우리는 직선과 평면이 수직이다 라고 얘기하고 기호로 뭐로 표현한다? 요렇게 기호로 표현을 해요. 요건 바로 정의야, 정의. 요건 바로 정의. 자, 직선과 평면이 수직이다의 정의. 자, 직선과 평면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직선이 수직일 때 우린 직선이 평면과 수직이라 하고 자, 기호로 저렇게 표현한다. 이건 정의.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야, 니네 봐봐. 여기는 BF라고 하는 이 선분하고 말이야. HF라는 두 선분. 요 두 선분이 이루는 각도의 크기가 어떻게 90도라고 받아들여지냐? 받아들여지냐?
근데 얘를 90도라 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냐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할 거야? 사실은 그냥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 했던 입체도형이잖아. 그냥 감에 의해서. 그냥 보니까 90도 같은데? 선생님 이거 되게 90도처럼 생겼는데요? 90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90도 이렇게 논리가 없이 그냥 느낌으로 90도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지금부터는 뭐가 필요하다? 걔를 정확하게 뭔가 어떤 논리에 의해서 수직이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이 자, 여기는 1번 직선하고 2번 직선이 자, 수직임을 옆에 있는 친구에게 설명할 수 있다. 자, 1에 얘는 수직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오늘 수업은 거의 끝난 거라고 보셔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자, 그러기 위한 방법. 근데 문제가 생겼어. 야, 직선과 평면의 수직이기 위해선 뭐라고? 평면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직선과 수직인데 아시겠지만 평면에 포함된 직선은요 무한히 많습니다. 그럼 내가 이 직선과 이 평면이 수직인 걸 확인하기 위해선 여기는 무한히 많은 모든 직선과 수직임을 확인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야. 자, 정의는 이렇게 정의되어 있지만 자, 실제로 우리가 계산하는 건 바로 밑에 있는 방법을 사용을 한다. 자,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거야. 자, 알파에 포함된 믿으시세요? 두 직선이 L과 수직이면 자, 정의는 모든 직선과 수직이 돼야 되지만 이 평면에 포함되어 있는 세 개까지 필요 없다고요. TMI 자, 필요 없이 딱 요 평면에 포함되어 있는 두 직선과 자, 내가 얘를 L1이라 하고 얘를 L2라 해서 자, 3개, 4개, 5개 필요 없어요. 딱 두 개 직선하고만 수직인 걸 확인할 수 있으면 이건 실전이야. L과 알파가 서로 수직이라 하고 그럼 요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 보다 원래 직선과 평면의 수직인 게 평면에 포함되는 모든 직선과 수직인 거니까 자, 우리는 뭐다? 한 직선이 그 평면에 포함되어 있는 두 직선과 수직이면 직선과 평면이 수직이라 할 수 있고 그래서 얻어낼 수 있는 결론은 바로 그 평면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직선과 수직이 되게 된다. 자, 이게 솔직히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를 것 같아. 예를 보여줄게, 예를. 자, 봐봐. 내가 지금 관심 있는 건 바로 뭐냐면 이 직선 L과 밑면 알파에 관한 얘기를 잠깐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해. 자, 봐봐. 이게 좀 개념적인 부분이라 사실 좀 재미가 없는데 잠 깨려고 이게 잠을 벗은 거지, 그지? 졸릴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지? 자, 보세요. 자, 원칙은 뭐라고? 평면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직선과 얘가 수직이 돼야 돼. 지금 이 손바닥에 수직처럼 꽂혀있는 얘놈이 이 손바닥과 수직인 걸 확인한다. 지금 정의적으로는 뭐냐면 이 손바닥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직선과 수직이 돼야지만 이 직선과 평면이 수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 그대로 모든 직선 불가능해. 그래서 이 평면에 포함되어 있는 두 직선하고만 수직이면 얘랑 얘가 수직이 된대. 근데 그건 증명이 필요해. 왜 두 개만 되면 되냐? 3개 돼야 되는 거 아니냐? 4개 되는 거 아니냐? 두 개만 수직인 거. 이거 좀 이따 증명할 건데 일단은 결론. 자, 한 직선과 평면에 포함되는 두 직선하고 수직인 것만 확인하면 이 직선과 평면은 수직이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바로 뭐다? 이 평면에 포함된 그 두 직선을 제외한 다른 어떤 직선도 얘랑 수직임을 알 수 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맥락인 거야. 봐볼게. 자, 얘가 만약에 직육면차라면 집중. 오른쪽에는 이 사각형이 뭐냐면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요거 90도인 거 받아들일 수 있겠니? 자, 얘가 직육면차라 한다면 오른쪽에는 옆면이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얘가 바로 뭐다? 90도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자, 마찬가지로 앞면하고도 마찬가지로 앞면도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어디 각도도 여기도 90도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알파에 포함되어 있는 두 직선과 자, L이란 직선과 1번이 수직이 되고 L이란 직선과 2번이 수직이 되니 이 사실을 통해서 증명이 필요하지만 자, L과 알파가 서로 수직이라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알파에 포함되어 있었던 제3의 직선인 요 3번 직선도 마찬가지로 L과 수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었다. 요게 지금 우리가 오늘 하려는 맥락인 거야. 자, 직선과 평면이 자, 평면에 포함되어 있는 두 개의 직선과 수직이 되면 그 직선이 평면과 수직이고 그렇게 되면 그 평면에 포함된 모든 직선과 L은 수직이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려는 메인 주제다. 일단 기억은 해두셔야 돼. 그냥 이런 거야. 근데 편하게 얘기하면 너무 수학적으로 가자고. 자, 봐봐. 준서가 이 손바닥 여기 분필 있는데 네가 보기에야 이 분필하고 손바닥은 수직처럼 보이냐?
보이지? 앞에서 보니까. 근데 어때? 옆에서 보니까 아니지. 그지? 최소한 두 직선과 수직이 돼야지만 직선과 평면이 수직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보고 옆에서 봤고 두 군데서 봤는데 수직이다 라고 하면 직선이 수직이다. 뭐 그런 얘기라고 편하게 받아들이시면 돼. 한쪽 방은 안 된다. 수처럼 보이지? 그래도 해줘. 근데 옆에서 보면 아닌 거잖아. 그지? 최소한 두 개의 방향에서 확인해야 되는 것처럼 최소한 두 개의 직선과 수직이 돼야 된다. 자, 이것이 바로 직선과 평면의 수직의 한 조건이에요. 카톡하는 친구들은 이따가 쉬는 시간에 선생님 그 푸사 그 왜 옛날 푸사 같은 것도 볼 수 있잖아. 알지? 내가 왜 푸사를 따기 들어가서 선생님 푸사를 따기 보시면 내가 이걸 왜 하냐면 선생님 푸사는 이거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와이프가 내 푸사를 해놔요. 그래서 이게 푸사가 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이게 푸사 이게 언제적 사진이라고 물어보는데 얼마 안 됐어. 이건 얼마 안 된 사진. 야 이게 푸사 옛날 푸사 여기 돌려보면 말이야. 우리 딸도 나오고 아들도 나오고. 그런데 야 여기 보시면 갑자기 수학에 관련된 푸사가 하나 있어요. 요 푸사가 바로 뭐냐면 좀 이따가 우리가 증명할 직선과 평면의 수직이기 위한 조건을 증명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이따가 이제 문제 풀이를 할 건데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줄 수가 없어. 왜 엄청 길어요. 그럼 뭘 보고? 요걸 보고 정리하시면 되는 거야. 알겠냐? 요걸 보고 정리하시면 되는 거야. 자, 이게 몇 년 전에 찍은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요걸 가지고 내가 보여줄 건데 자, 왜 조직선하고만 수직이면 무조건 수직이 되느냐. 자, 이거 증명이 필요한 부분인데 자, 좀 약간 인상 없는 학교에서 증명을 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자, 다음 넘어갑니다. 자, 삼수선 정리합니다. 선생님, 삼수선 정리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거래. 자, 삼수선 정리의 구조는 이래. 자, 어떤 거냐면 느낌 보셔야 돼. 자, 선생님, 공간상에 어떤 하나의 평면이 딱 하고 이렇게 존재를 했었어. 평면 밖에 점 하나가 딱 이렇게 존재를 했었어. 물론 이것도 중학교 때 배운 사실은 아니야. 처음 배우는 거. 자, 평면 밖에 있는 한 점과 평면에 포함된 한 직선이 있으면 삼수선 정리는 무조건 성립을 한대. 근데 그 삼수선 정리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아주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 내가 이 P라는 점과 평면 안에 있는 어떤 한 점을 연결을 했어. 근데 지금 되게 뭐처럼 보이냐면 수익처럼 보여. 민서야 기대지 마. 기대지 마.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내가 여기는 이 점하고 직선 위에 한 점을 연결했는데 이것도 되게 수직처럼 보여. 되게 수직처럼 보여. 보이는 거야 아니면 모르는 거야? 그 다음에 내가 이 점하고 이 점을 연결했더니 얘도 마찬가지로 되게 수직처럼 보여. 그래서 수직일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점이 3개가 나와. 자, 얘가 90도일 수도 있고 자, 얘가 90도인지 아닌지 몰라. 근데 있을 수 있다 이거야. 얘가 90도일 수도 있고 얘가 90도일 수도 있는데 자, 삼수선 정리 한마디로 얘기할게. 이 3개 중에 2개가 수직이 되면 나머지 하나가 수직이다. 이게 바로 삼수선 정리야. 다시 한번. 자, 평면 밖의 점, 평면에 포함되어 있는 직선. 그래서 평면에서 왠지 수선의 발을 내린 것 같아. 여기서 왠지 여기다 수선 발을 내린 것 같고 왠지 여기서 여기에 수선 발을 내린 것 같은데 이 3개 중에서 2개가 수직이 되게 되면 나머지 하나도 수직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도 증명해야 돼. 근데 이 증명은 되게 쉬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민서야 더 기대지 않고 더 깨고 있어. 씨. 야, 우리가 증명이 서술형 문제가 더 이상 우리 대학 가는데 영향을 많이 주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근데 이 부분이 워낙 공간 동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니네가 기하를 수능 선택한다 분명히 이 부분 때문에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좀 재미없고 좀 루즈한 부분이지만 잘 정신 들여야 돼. 알겠지? 나중에 기하 선택하면 이것 때문에 털려. 지금 저거 잘 모르겠어요. 맨날 공간 동의 잘 모르겠으면 이거를 몰라서 그런 거라고. 자, 그래서 좀 이따 증명하겠지만 자, 삼수선 정리. 자, 3개의 수직인 가능성을 갖고 있는 놈 중에서 2개가 수직이 되면 나머지 하나도 수직이다. 이게 바로 삼수선의 정리가 된다. 뭐 기호를 표현하기가 좀 복잡해 보이지만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자, 마지막 개념. 자, 이제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돼. 평면과 평면에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 이것도 처음으로 나오는 과정이고 자, 중학교 때 안 배웠던 부분이고 자,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 다양한 용어들을 설명을 하셔야 된다. 자, 이 용어들은 야매 아니고요. 자, EBS의 교재에 나와 있는 용어 그대로 쓴 거니까 정확하게 암기를 좀 해두셔야 돼. 첫 번째, 반평면이라는 걸 정의할게. 자, 반평면은 뭐냐면 자, 아까 얘기했지만 평면은 무한한 넓이를 가지고 있는 게 평면이야. 근데 여기가 무한한 길이를 가지고 있는 직선을 딱 연결하잖아. 그럼 이 직선에 의해서 평면은 모른다 2개로 나눠지게 되는데 그 2개 요거를 반평면이라고 정의를 해. 정의야. 다시 한번. 자, 무한한 넓이를 가지고 있는 평면 위에 한 직선으로 구별이 되는 그 두 부분들
자, 걔를 반평면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면각이라는 건 뭐냐? 자, 한 직선이 있었어요. 근데 이 직선에 자, 두 개의 반평면, 자, 무한한 넓이를 갖고 있는 두 개의 반평면을 다 이렇게 자, 붙여는 요 모양 자체를 뭐라고 하냐면 이면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용어야, 용어. 이면각이라 한다고. 자,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여기야. 미주식계. 안 들어. 자, 이 A, O, B를 면과 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라 하는데, 자,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있잖아. 니네 맘대로 막 구하면 안 돼. 여기 잠깐 봐봐. 자, 여기 형이 출석부가 있어요. 자, 두 개의 이면각 같은 게 보이는 거야. 자, 딴 걸로 할게. 자, 이걸로 할게. 자, 보세요. 여기에 예를 들어 면과 면이 만나 생기는 교선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면과 면이 만나는 이 각을 네 맘대로 보세요. 막 이렇게 각을 구하면 안 된다고. 네 맘대로. 면과 면이 이루는 각은 어떻게 상당히 엄밀하게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통해서만 반드시 면과 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해줘야 돼. 근데 내가 지금 설명하는 방법이 미리 갈게 유일한 방법이 아니야. 뒤에 가면 다른 방법을 배워. 우리가 왜 벡터의 내적도 막 이것저것 방법이 있는 것처럼 면과 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도 원래는 구하는 방법이 세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하나 교육과정으로 빠졌고요. 그럼 이제 면과 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요게 약간 정의에 가까운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돼. 자, 마지막 개념입니다. 집중해줄게. 자, 면과 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게끔 정의가 되어 있는지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할게. 자, 보셔야 돼. 자, 우리가 수원에서 배웠던 것처럼 각은 말이야 분명히 반직선이 이루는 정도를 각이라 하기 때문에 일단 반직선 필요하거든. 어떤 반직선이냐? 자, 평면과 평면이 만나서 생기는 교선 위에 자, 적당한 점 하나를 잡는데 이 점은 보통 뭘 잡는 게 편하냐면 중점을 잡아두는 게 편해. 일반적으로 중점을 잡는 게 편해. 이거 다 문제 풀이하다 보면 알 텐데. 자, 그래서 내가 한 점을 잡았어. 그래서 이제 반직선 만들어야 되는데 바로 뭐냐면 세 가지 조건. 첫 번째, 너에 포함돼야 돼. 너 평면 알파에 포함하며 이 점을 지나고 너와 나의 교선인 L의 수직인 직선을 자,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이게 수직이라는 게 중요한 거야. 자, 알파에 포함되면서 요 점을 지나면서 교선의 수직인 반직선 하나 그어주시고 자, 베타에 포함되면서 이 점을 지나면서 교선의 수직인 반직선 그어주신 다음에 이 두 개의 반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바로 뭐라다? 면과 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로 정의를 한 거야. 반드시 이렇게 해주셔야 돼. 네, 계산의 편의상 대부분의 문제가 이 점을 자, 중점으로 잡으면 좀 편한데 무조건 그런 건 아니고 보통은 중점을 잡는 게 약간 편하다. 자, 이게 바로 면과 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해준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어려운 거 하기 전에 빨리 일단 기본적인 거 빨리빨리 좀 설명하고 쉬는 시간 또 한번 가끔 가져야 되니까 왜냐면 학생 증명하기 전에 자, 일단 기본적인 중딩스러운 부분들은 빨리빨리 예제 문제를 통해서 확인할게요. 자, 이거 좀 봐주시고 자, 근데 지난번에 그림이 워낙 이게 화질이 안 좋아가지고 오늘도 선생님이 다 쳤어 이거. 어제 밤에 다 친 거야. 다다다다다. 근데 우리 딸이 옆에 와서 아빠는 이걸 어떻게 다 외웠냐고. 타이핑 치는 키보드 어떻게 다 외웠냐고. 다른 그 피아노 치거든. 그래서 지수가 피아노 외운 거랑 똑같은 거야. 그랬더니 아 그런 거야. 그러더라고. 얘는 계속 말 걸어가지고 중간중간에 오타가 있을 수 있어요. 자, 봅니다. 이거는 안 풀 건데 그냥 요거는 암기 좀 하자. 자, 일단은 평면의 교점 조건이 네 가지 있다는 거. 자, 한 직선상에 있으면 한 평면을 지탱하지 못해. 자, 한 직선상에 있지 않은 세 개의 점이 하나의 평면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직선과 평면으로 결정될 수도 있고 만나는 직선이 될 수도 있고 자, 평행한 직선이 될 수 있다. 그 네 가지. 내가 웃기려고 한 개를 기억하시라고 하니까 자, 평행한 직선에 의해서 이렇게 평면이 결정될 수 있다. 요건 그냥 암기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2번 볼게. 자, 요거는 사실 내가 좀 하기 좀 민망하니까 빨리 갈게. 야, 모서리 AB하고 만나는 모서리는 요거 네 개. 자, AB와 평행한 모서리는 요거. 그럼 AB하고 꼬인 위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 않으니까 그 AB하고 꼬인 위치 X는 요거 정도. 자, 네 기억나는 문제는 중학교 1학년 때도 평행하고 만나는 건 너무 쉽다 보니까 대부분의 문제가 꼬인 거 많이 물어보잖아. 근데 이번 시험은 진짜로 꼬인 위치 찾아라 하는 게 시험에 나온다니까. 다시 나와요. 재등장해요. 자, 이렇게 넘어갈게. 자, 3번 갑니다. 요거 조금 어려운데
모서리 AB하고 만나는 면. 자, 모서리 AB하고 만나는 면. 근데 일단 모서리 AB를 포함하는 면부터 일단 받을 것 같아. 자, 모서리 AB를 포함하는 면은 A, B, C 있겠지? 눈으로 봐. A, B, E 있겠지? 요거는 모서리를 포함하는 면이고, 그럼 모서리 AB하고 만나는 면. 그러면은 B하고 만나는 면은 밑에 있는 B, C, D, E가 만나겠고, 자, 얘하고 만나는 면은 A, C도 만나죠. A, E도 만나죠. 그죠? 자, 이렇게 들이 바로 저놈하고 만나는 면. 물론 포함하는 면 중에 A, B, C라는 면도 얘를 포함하는 면이라고 얘기했고, 자, 모서리 BC하고 평행한 면. 모서리 BC. 야, 그냥 봐봐. 자, 이게 지금 4면체인데, 자, 모서리 BC하고 평행한 면은 바로 이 면이 바로 모서리 BC와 평행한 면이다. 이 정도는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부분들인데, 난 잘 모르겠다 라고 하면, 자, 일단 직선과 평면이 아까 했던 그 위치관계 있지? 자, 그거에 입각해서, 자, 직선과 평면은 포함되거나 만나거나 평행하거나, 요거 두 개 아니면 요거고, 요거 두 개 아니면 요거고, 요거 두 개 아니면 요거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 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자, 빨리 갑니다. 자, 면 ABC. 아까도 이런 분위기였어. 재미없는 분위기. 야, 면 ABC 어디냐? 자, ABCD라고 하는 밑면하고 만나는 면은 오른쪽 면, 앞면면, 왼쪽 면, 뒷면이고, 그래서 발생하는 교선들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으니까 패스. 자, 면 ADHE와 자, ADH라는 왼쪽 면과 평행한 면은 바로 오른쪽 면이다 라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5번 패스. 자, 대표의 5번에 나와 있는 얘기는 안 중요해.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이런 건 증명 안 해도 돼. 난 알아. 증명 안 해도 돼. 자, 6번 이것도 증명 안 해도 돼. 자, 7번 봅니다. 자, 5번 6번에 나와 있는 밑에 있는 그 증명 다 하지 마. 다 하지 마. 야, 7번 볼게. 선생님, 처음 뵈는 거 나왔다 드디어. 드디어 정리가 안 돼. 야, 봐. 얘가 정리면체래. 근데 문제가 궁금한 건 AC라고 하는 요놈하고 AC하고 요놈하고, 자, 그러면 FH라고 하는 요 둘이 이루는 가격 크기. 꼬였어. 그래서 만나지 않기 때문에 평행 이동해서 만나게끔 해줘야 되고, 그럼 밑에 있는 HF와 평행한 선분인 BD를 그신 다음에 얘네들이 이루는 각도의 크기를 구하셔도 상관없겠다. 정리면체이기 때문에, 자, 정사각형이고 대각선이 서로 90도가 되기 때문에 이 둘이 이루는 각도의 크기는 바로 90도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야. 두 번째 갑니다. 선생님, 직선 AD 하고 직선 EG가 자, 이루는 각의 크기. 자, 꼬였죠? 그럼 요것도 서로 만나게 하기 위해서 자, 위의 친구를 밑으로 내릴게요. 자, AD와 평행한 EH를 그려주시고 요 둘이 이루는 각도의 크기 구하셔도 상관없다. 바로 45도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정사각형이니까. 자, 선생님, 이제 직선 AC, AC하고 자, 직선 DG가 이루는 좀 애매해졌는데? 자, 노란색 직선과 하얀색 직선이 이루는 각도의 크기 꼬였지? 그래서 하얀색 직선을 앞으로 보내버리면 자, GG하고 평행한 AF를 근 다음에 얘랑 이루는 각의 크기랑 얘랑 이루는 각의 크기랑 동일하다. 평행 이동해서 구한다. 자, 그래서 이거 지금 삼각형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요 각도를 계산해야 되는데, 자, 공간상에서 만나는 두 직선의 각도를 구하기 위해선 삼각형을 완성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끝나는 선분끼리 연결했더니 어머나 정삼각형이네요. 우연찮게. 자, 그래서 얘는 60도가 된다라고 이렇게 찾아주는. 요게 바로 공간상에서 자, 만나지 않는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이 된다. 평행 이동해서 자, 만나게 한 다음에 각도를 구하시면 되겠다. 넘어갑니다. 자, 직선 AB와 수직인 평면. 자, 직선 AB와 수직인 평면은 왼쪽 평면과 오른쪽 평면 끝. 자, 평면 ABCD와 수직인 일선. 자, 평면 ABCD와 수직인 일선은 바로 네 개 패스. 자, 이런 중립권은 그냥 바로 넘어가면 되겠고. 요게 문제네요. 이거야 하이라이트. 시간 관계상 요거는 하고 쉬는 게 딱 날 것 같으니까. 자, 지금부터 내가 요거를 증명을 할 건데. 야, 니네 혹시 옛날에 증명했던 거 기억나? 이렇게 했었어. 증명을 가정, 결론 기억나냐? 추억도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결론, 증명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우리가 뭔가 증명을 할 때는 자, 요 구조로 증명을 해주는 게 맞잖아. 자,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건 이거다. 들어라. 평면이다. 그리고 여기에 수직으로 꽂혀 있는 걸로 보이는 한 직선이 있다. 자, 이 직선과 평면이 수직인 걸 확인하기 위해서 뭐다? 이 평면에 포함된 두 직선과 수직인 걸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이 직선과 평면이 수직인 걸 확인하면 이 평면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직선은 얘와 수직이 되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건 느낌상 뭐냐면 여기 L이라는 직선 있죠? 필기할 필요가 없어요. 자, 여기는 L이라는 직선이 평면 알파에 포함된 두 직선 L1, L2와 수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자, 이 점을 지나는 제3의 직선인 L3와도 수직일 수밖에 없다. 아, 하얀색 두 개가 수직이 되면 빨간색도 수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증명하셔야 돼. 근데 보면 알겠지만 이거 내면은 진짜로 좀 인성이 없는 거야. 작년인가 재작년에 보인고만 냈어요. 보인고 알지? 보인고만 냈어요. 나머지는 삼수한 정리 증명 내는데 보인고는 얘를 증명을 냈어요. 근데 보인고 선생님이 니네 학교로 전문 가실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면 낼 수 있는 분명히 법적 근거는 있으니까 자, 지금부터 증명을 지금부터 보여주도록 할 건데 겁나 빡세요. 자, 그래서 사실은 뭐 이 그림에다가 설명해도 뭐 될 것 같은데 한번 해보자. 우리 그냥 이 그림 해볼게. 자, 이 직선을 내가 L1이라고 하고 자, 이 직선을 내가 지금 현재 뭐라고 할 거냐면 L2라고 할 거고 여기는 이 직선은 일단 지금 관심 갖지 마. 알겠냐? 자, 그래서 지금부터 몇 가지 기호로 설명할 테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적을 필요 없으니까 그냥 눈은 계속 칠판을 보고 귀만 열어두시면 되는 거야. 자, 니네가 본 적 없는 정말 그지 같은 증명이니까 천천히 잘 보세요. 얼마나 그지 같으면 이렇게 밑밥을 깔겠습니까? 첫 번째, 자, 직선과 평면이 만나는 이 점의 이름을 O라 하고 여기에서 같은 거리 떨어져 있는 두 점을 내가 지금 잡을 거야. 자, 여기부터까지 떨어진 거리 같은 P란 점과 한 뼘 정도 되겠네? 자, 떨어진 거리 같은 P란 점과 P-란 점을 지금부터 잡아보도록 할 거야. 자, 내가 알고 있는 건 바로 뭐냐? 자, 가정입니다. 집중해도 제발 부탁이야. 자, L과 L1이 수직이고 L과 L2가 수직이면 자, 결론 좀 이따 쓸게. 자,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건 이 L이라는 직선이 평면 알파에 포함된 두 개의 직선과 수직이 되면 나머지 한 직선과도 무조건 수직일 수밖에 없다는 걸 지금부터 증명을 할 건데 결론 나중에 쓰고 일단 바로 증명 한번 시작해 볼게. 자, 내가 처음에 뭐 했냐면은 자, 직선과 평면이 만나는 교점 O를 기준으로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P란 점과 P-란 점을 이렇게 잡아봤고 자, 평면 알파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L은 L2하고 만나는 헤드폰 정지 마시고 자, M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직선을 이렇게 표현을 해봤고 그래서 요 점의 이름을 내가 A 자, 요 점의 이름을 B라고 두고 이제 증명을 시작하도록 할게.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5단계에 의해서 첫 번째 선생님 선분 OP의 길이하고 선분 OP 다시 길이 같아. 그렇게 되게끔 점 설정했으니까 자, OP 길이하고 OP 다시 같고 자, 또 선분 OA의 길이가 공통이야. 자, 그리고 뭐냐면 내가 각도 알고 있어서 자, 각 POA하고 자가 P-OA가 서로 같아. 자, 뭐 했냐면 선생님 지금 내가 하는 건 여기는 요 노란색 삼각형이랑 여기는 이 노란색 삼각형이 서로 합동인 걸 보고 싶은 거야. 선생님 얘랑 길이 같은 건 선생님이 처음 세팅했고 그 다음에 얘의 길이는 공통적으로 들어가고 있고 그다가 지금 여기는 L이란 직선이 L2하고 수직인 거 알고 있으니까 거기 90도거든. 거기 90도면 나머지 여기도 90도가 되거든. 그래서 이 두 개 합동이 어떤 합동? SAS에 의한 자, 합동이 되게 되고 자, 누가 합동이 된다? 자, 삼각형 POA와 자, 삼각형 POA와 자, 합동을 쓸 때는 세 줄 씁니다. 자, 삼각형 P-OA가 바로 합동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확인하게 된다. 그래서 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바로 PA의 길이하고 자, PA-A의 길이가 서로 같다는 사실을 이렇게 확인하게 돼. 이걸 5번 해야 돼. 자, 생각하니까 좀 깝깝하죠? 그죠? 그때 젤리 한번 또 젤리로 한번 주의 환기를 해주셔야 돼. 젤리. 자, 안 쉬고 바로 딜레이 없이 던질 거야. 바로 던질 거 바로 딜레이 없이 아이고 딜레이 없이 이렇게 딜레이 없이 딜레이 없이 바로 아이고 바로 눈다 아이고 얼굴 맞을 뻔했어 지금 진짜 맞았으면 또 나를 얼마나 원망했겠어. 예. 자 떨어진 거 아이고 들어주시 씹어 빨리. 자 양이 줄게 어디 있을까? 찾았어? 자
봐봐 주제 중요해. 야 근데 내가 이거를 진짜로 야 봐봐 한마디만 할게. 내가 지금 이거 한 게 진짜로 내가 갖고 있는 수학적인 지식을 뽐내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해본 학년도 있고 안 해본 학년이 있는데 성취도가 너무 많이 차이 나서 진짜 나도 정말 하기 더럽게 싫거든. 왜냐면 이게 계속 졸고 집중 안 하고 하니까 나도 빡치기 힘들어요. 체력적으로. 근데도 하는 이유는 성취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야. 자, 두 번째 간다. 자, 이번엔 A가 아니라 B로 바뀌는 것 뿐이야. 자, 두 번째 볼게. 자, 선분 OP의 길이하고 선분 OP' 길이 공통. 같고. 자, 선분 OB 길이가 공통. 자, 그 다음에 각도 POB의 각도와 자, P-OB의 각도 같아서 자, 쉽게 말해 얘로 만들어진 삼각형과 얘로 만들어진 삼각형이 서로 합동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 까맞춤 하기 위해서 노란색 쓸게요. 자, 이제 마찬가지로 S, A, S. 자, 합동 조건이 되고 자, 누구랑 합동이냐? 삼각형 POB의 삼각형과 삼각형 POB가 합동이 돼서 자, 결론 바로 PB의 길이하고 P-B의 길이하고 자, PB 길이가 서로 같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뭐 똑같은 거니까. 근데 내가 지금 뭘 알았다고? 선생님?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서로 같고 자, 누구의 길이하고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서로 같고 근데 A하고 B하고 싹 연결하면 이 빨간색도 서로 합동이겠네. 얘랑 길이 같고 얘랑 길이 같고 얘는 공통이니까 위랑 아래랑 합동이 되잖아. 그게 세 번째. 자, 세 번째 갑니다. 적을 것도 없어요. 선생님 1번과 2번에 이어서 PA의 길이와 P-A의 길이가 같다는 걸 확인했고 자, PB의 길이하고 P-B의 길이 같다는 걸 확인했고 자, 선분 AB 길이는 뭐가 되고 공통이 되기 때문에 자, 이번엔 SSS 합동 조건 SSS 자, 합동 조건에 이어서 자, 누구랑 삼각형 PAB와 자, 삼각형 P-AB가 바로 합동이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선생님 푸사랑 다 있으니까 자, 그래서 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 누구? 얘랑 얘 각도 같다. 대응 각이기 때문에 자, 요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바로 각 PAB의 각과 각 P-AB의 각이 서로 같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되겠냐? 겁나 힘드네. 야, 그럼 좀 잠깐 너무 TMI니까 좀 지우고 설명할게. 다시. 자, 선생님 지금 내가 뭘 한 거냐면 이런 거였어. 자, 직선 L이 얘하고 수직으로 만나는 두 개의 직선이 존재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랑 연결하는 어떤 임의의 직선을 거서 결과적으로 뭐 했다고? 자, 여기서 같은 거리 떨어져 있는 두 점이 있을 텐데 자, 요 각도의 크기하고 요 각도의 크기가 같다는 걸 지금 증명한 거야. 되게 힘들게. 응? 힘들게 지금까지 최종적인 결론이. 자, 이제 뭐 할 거냐? 자, 세 번째 직선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요거 안 할게. 자, 얘하고 얘가 아닌 어떠한 알파에 포함된 임의의 직선 L3와 아까 설명했던 M이란 직선의 교점인 이 이름을 뭐라 할 거냐면 C라고 할 거야. 난 정말 하기 싫어. 나도 정말 하기 싫은데 잘 봐. 자, 얘가 A고 얘가 B고 얘를 C가 할 거야. 자, 선생님 갑니다. 자, 네 번째 합동인데요. 자, 누가 합동이냐면 얘가 이제 P고 얘가 P-인데 자, 선분 PA의 길이하고 자, P-A의 길이 자, 얘랑 길이 같고 자, 방금 얘랑 각이 같다고 했거든. 자, 그래서 바로 누구하고 각 PAB의 각하고 각 P-AB가 서로 같은 각 그리고 A부터 C까지 길이가 공통 그래서 누가? 얘랑 얘로 만들어지는 여기는 요 삼각형하고 자, 여기는 이 삼각형 자, P하고 A하고 C로 만들어지는 요 삼각형과 A 화면 보기 자, P란 점과 얘란 점과 요로 만들어지는 이 삼각형이 합동이 되게 된다. SAS 합동 조건이고 자, PAC라는 삼각형과 PAC 나도 시작합시다. 삼각형 자, P- 다음부터는 녹화한 걸 그냥 틀어줄게. 다음부터는 그냥 녹화한 거를 쌤이 그냥 틀어줄게요. 나도 너무 힘드니까 자, PAC가 서로 합동이 되고 그래서 알아낼 수 있는 결론은 바로 뭐냐면 누구의 길이? PC의 길이와 대응근인 P-C의 길이가 서로 같다는 사실을 이렇게 확인하게 됐다. 누구라고? 얘랑 얘하고 떨어진 거리하고 얘하고 떨어진 거리가 같다는 걸 확인하게 된 거예요. 마무리 짓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인 거야.
오란 점을 기준으로 P하고 P'가 이렇게 떨어져 있고 P하고 P'가 이렇게 떨어져 있었던 건데 이 C라는 점이 지금 현재 O라고 하는 이 평면에 지금 존재하는 이런 점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 도형과 이 도형이 서로 합동인 걸 보여주면 돼. 다섯 번째입니다. 선생님, 원래부터 OP 길이하고 자, OP' 길이 서로 같다 했고 그리고 누가 공통이냐면 OC의 길이는 공통이고 자, 여기부터까지 길이는 공통이고 이 길이가 공통이고 OC 길이가 공통이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뭐냐면 자, 누구 길이 같냐면 자, 그래 PC 길이하고 자, P-C의 길이가 자, 방금 했었던 이성질에 의해서 같아지기 때문에 바로 S 합동 조건이고 그래서 삼각형 P 해놨어요. 자, POC와 자, 삼각형 P'-OC가 서로 합동이 되기 때문에 자, 대응되는 요 각과 요 각이 같은데 얘가 180도이기 때문에 여기가 바로 90도다. 뭔 소리? 이 점을 지나는 임의의 직선과 L이 이루는 각도의 크기가 반드시 90도일 수밖에 없음을 이렇게 증명을 한 거야. 이 증명 끝인 거야. 고생했어. 든든하고 고생했어. 난 하느라 고생했고. 야, 근데 원래 증명이 그래. 내가 이거 지우고 다시 해보라면 이네 중에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야. 물론 연습을 하면 할 수 있겠지. 근데 이걸 통해서 내가 꼭 하고 싶은 딱 한 가지 얘기. 이게 무슨 얘기냐? 지울게. 잘 들어. 지금 내가 되게 힘들게 얘기한 이게 바로 뭘 의미하는 건지 잘 보시고 그리고 뒤에 있는 삼선 정리 딱 하나만 증명한 다음에 쉬는 시간 갖도록 할게. 금방 끝날 건. 1번이면 끝나. 양이 좀 확실히 표정이 그냥 저게 실크 저놈이 아주 표정이 잘 드러나요. 이렇게 표정하다가 무시해가지고 자, 갑니다. 야, 내가 지금 보인 게 바로 뭐냐면 이런 거야. 평면이 있었어. 들어줘. 직선이 있었어. 근데 평면과 직선이 수진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정보는 없었어. 이게 잘 들어. 이런 거야. 이 평면에 포함되어 있는 예를 들어 두 직선, 1번 직선이 있었어. 자, 이 편에 포함된 2번 직선이 있었어. 내가 L이란 직선이 평면 알파에 꼭 맞을 필요 없어. 왜냐면 평이동을 만나니까. 자, 평면 알파에 포함되어 있는 두 직선과 수직이 되면 그 직선이 바로 알파의 수직이 되고 그러면 이 평면에 포함되어 있는 뭐 몇 번이 상관없어요. 뭐 3번도 되고 4번도 되고 5번도 되고 뭐든 되고 이런 모든 녹색 직선과 L이 수직이 되게 된다라는 게 바로 지금 우리가 한 증명이 된다. 다시 자, 직선이 평면에 포함되어 있는 두 개의 직선과 수직이 되면 직선과 평면은 수직이 되고 그 평면에 포함된 모든 직선과 수직이 되게 된다. 자, 이게 바로 직선과 평면이 수직이 위한 조건이에요. 근데 니네가 볼 때 별거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저렇게 선생님이 열받아서 이렇게 할까 하면 나중에 3학년 되면 아는데 기하 문제 풀다가 이게 왜 수직인지 니네가 이해를 못해요. 여기 봐봐, 이거 수직이지 왜 수직이니? 그때마다 이 얘기를 해야 돼. 빼봐라, 이 직선이 이 평면에 포함된 얘하고 수직이지 않냐? 그럼 수직이고 이렇게 계속 설명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반드시 좀 고생되지만 볼 필요가 있었다. 자, 삼선 정리에 1번만 증명하고 쉬는 시간 바로 가겠습니다. 자, 이거야 이거. 자, 얘는 요거를 이용해서 증명하기 때문에 상당히 쉬워. 자, 1번만 증명할게요. 자, 1번이 지금 현재 요구하는 건 바로 뭐냐면 선생님 여기에 되게 수직인 것처럼 보이는 선들이 막 되게 있는데 자, 선생님이 지금 증명하고 싶은 1번에서 얘기하는 주장하는 바로 뭐냐면 이 두 가지가 성립한다며. 집중. 선생님 PO라는 이 직선이 평면에 수직으로 꽂혀 있고 그리고 OH가 L과 수직이다? 얘랑 연결한 놈이 얘랑 수직이라면 노란색 두 개가 수직이라면 빨간색이 수직일 수밖에 없어 라는 게 삼수형 정리의 첫 번째거든. 요거 증명하겠다고. 자, 노란색 두 개가 수직이면 도대체 왜 빨간색은 수직이야? 요거를 지금부터 증명하도록 할게. 두 줄이면 끝나요. 자, 보세요. 내가 얘하고 얘를 지나는 이 서 있는 평면을 베타로 한번 해보도록 하고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L과 베타가 수직임을 보이고 그걸 통해서 L과 베타에 포함되어 있는 여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PH라는 놈은 베타에 포함되어 있잖아. 그래서 얘를 통해서 L과 PH가 자, 수직임을 이렇게 보여주도록 할 거야. 자, 보세요. 첫 번째 이 베타에 포함되어 있는 1번 직선입니다. 어떻게 L과 1번은 수직입니까?
자, 노란색 조건이 주어진 거지. 그래서 L과 1번이 서로 수직. 오케이. L과 1번이 서로 수직이다 보니까 하나 성립. 자, 이제 베타에 포함된 한 직선만 더 있으면 되는데, 자, 기본적으로 이 PO가 이 평면의 수직이라는 얘기는 이 PO가 여기 포함되어 있는 모든 직선과 수직인데 여기 포함되어 있는 L도 그러면 뭐다? PO하고 수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요 직선이 평면에 아이고 호 큰일 났다. 호. 자, 직선의 이 직선이 자, 평면에 수직으로 꽂혀 있기 때문에 이 평면에 포함되어 있는 얘와 얘도 반드시 수직이 되게 되고. 자, 그래서 베타에 포함된 두 직선과 L이 수직이 됐으니까 자, L이 바로 베타와 수직이 되게 되고 그래서 베타에 포함되어 있는 PH하고도 수직이 되게 된다. 요건 서술형에 나올 만하잖아. 이게 덧붙여주면 돼. 말만 몇 개 덧붙여주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증명이다. 잠깐 쉴게요. 자, 뒤에 남아있는 몇 가지 예제 문제를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자, 문제는 되게 단순합니다. 자, 정사면체라 그래서 자, 모든 면이 정삼각형인 정사면체가 있는데 이 정사면체 이웃한 두 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 나름대로 있겠지. 요거의 코사인 값은 과연 얼마가 되냐 라는 걸 물어보는 문제. 다시 한번 정사면체입니다. 자, 정사면체 ABC라고 하는 이 면과 자, 정사면체 BCD라고 하는 이 두 개 면. 자, 이 두 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 있을 거고 그거의 각의 크기 코사인 값을 지금부터 계산해보고 싶은 거야. 그리고 아까 배웠던 마지막 개념. 자, 면과 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 궁금하면 두 면이 만나서 생기는 교선을 일단 먼저 표시를 해주시고 이 교선 위에 적당한 점을 잡아주셔야 돼요. 근데 그 적당한 점은 중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그래서 내가 B하고 C의 중점을 자, M이라 잡은 다음에 자, A하고 M하고 연결하면 어떻게 해? 이거 수직됩니까? 자, 요게 지금 현재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자, 이등변 삼각 성질이죠? 자, 꼭지각에서 집중. 자, 꼭지각에서 밑에 수선발 내리면 수직 2등분 된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자, 얘랑의 중점하고 얘를 연결해 주시면 바로 자연스럽게 얘가 90도가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자, 밑면도 정삼각형. 자, 밑에 있는 면도 정삼각형이다 보니까 M하고 D를 이렇게 싹 연결해 주게 되면 바로 여기도 90도가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정사면체 성질. 오케이? 자, 그래서 야, 교선 위의 점. 그래서 이 면과 이 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바로 요게 바로 내가 원하는 세타고 코사인 세타를 지금부터 계산을 하셔야 돼요. 야, 편의상 한 변 길이 그냥 2로 잡을게. 우리가 왜 확대되고 축소된다 해도 각도가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한 변의 길이는 내가 적당하게 잡으셔도 상관없다. 자, 그래서 이 정사면체의 한 모서리 길이를 2라고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면 자, 여기가 2, 여기가 1, 여기가 루트 3, 여기 루트 3, 여기도 루트 3. 그래서 코사인 공식 이용해가지고 코사인 세타를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요. 자, 요 삼각형 입장에서 보자면 자, 2 곱하기 자, 세타를 끼고 있는 두 변의 길이인 루트 3과 루트 3을 곱해주시고 자, 반경 친구 제곱 3. 자, 요 친구 제곱 더하기 3에 자, 마주보는 변의 길이 제곱 4를 빼주시면 바로 3분의 1. 요거는 암기하셔야 돼요. 자, 정다면체의 종류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해석할 수 있는 정다면체가 정사면체랑 정팔면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사면체의 면과 면이 이루는 각의 코사인 값은 3분의 1이다. 이건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많지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거 바로 3분의 1. 이게 바로 정답이 되겠다. 이렇게 면과 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계산해 주는 거예요. 잘 알겠어? 오케이. 자, 12번 생각합니다. 자, 13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발전예제 몇 개 설명하는데 발전예제 아니야. 발전예제 전혀 아니야. 자, 이것도 좀 선생님이 고화질 그림으로 좀 보여주고 싶었는데 마땅한 그림이 없어가지고 이거 그냥 알고 있는 그림을 스캔을 했어요. 자, 보세요. 평면 밖에 있는 점씨에서 평면에 포함된 직선 AB가 있었고 개쉬워. 자, 간다. 여기서 밑면에 수선발 내렸고 이 점에서 여기다 수선발을 내렸대. 그럼 수직일 수 있는 가능성 두 개가 수직이 되니까 얘는 얘를 통해서 뭘 확인해야 된다? 아, 얘랑 연결했을 때 얘도 90도가 된다라는 걸 이렇게 확인을 하셔야 돼요. 3순환의 정리에 의해서. 응? 야, 그러면 여기가 2, 여기가 3. 직각이면 피타고라스로 루트 13. 근데 여기 지금 내가 표시하는 이 삼각형도 직각 삼각형이고 얘가 바로 빗변의 길이가 되니까 루트 14가 바로 정답이 되겠다. 이겁니다. 이게 발전은 아니지.
자, 삼수정리 기억하셔야 돼. 세 개의 수직인 가능성을 갖고 있는 친구 중에 두 친구가 수직이 되면 나머지 한 친구도 수직이다. 이게 바로 삼수원 정리. 넘어갑니다. 자, 이제 뭐냐면 이거야. 마찬가지로 정사면체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요것도 기억해 두셔야 된다. 집중해 주시고. 자, 정사면체에 서로 마주보고 있는 AB하고 CD는 서로 꼬였는데 이 둘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일단 결론 90도야. 자, 얘랑 이루는 각도의 크기 90도는 좀 받아들일 수 있겠어? 적당히 평행 이동하면 90도 같은 느낌이 좀 들긴 들잖아, 그지? 근데 걔를 지금부터 증명을 할 거야. 거리보다 중요한 게 그거거든. 다시 한번. 정사면체에 서로 마주보는 꼬인 두 직선이 서로 90도인 걸 지금부터 보여주도록 할 거야. 자, 보세요. 선생님. 내가 얘 이름을 L이라고 한번 잡아볼게. 그래서 내가 C하고 D의 중점을 M으로 잡아주시고 A, M, B, MB. 자, A, M, B라고 하는 이 평면의 이름을 내가 알파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자, 보세요. 밑면이 정삼각형인데 얘랑의 중점 잡으면 요거 90도인 거 우리 알고 있어. 그래서 L이 평면 알파에 포함되어 있는 1번 직선과 수직이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확인을 했어요. 동의합니까? 자, 마찬가지로 선생님 요것도 정삼각형인데 자, 수직이 되면 그러니까 요것도 90도가 되고 그래서 L이라고 하는 빨간 직선이 평면 알파에 포함되어 있는 자, 두 번째 직선과 수직이 되게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확인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결론을 통해서 L이라는 평면이 알파의 수직임을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알파에 포함되어 있는 A, B라고 하는 직선과 L도 수직임을 이렇게 알 수 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니네가 해나가야 되지부터. 물론 알고전하고 우리 뭐 녹색 파란 책에는 이렇게 빡센 문제는 좀 적지만 니네가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수능을 봐야 돼. 근데 사람들은 되게 지금 희망적으로 미적분으로 애들이 대부분 다 수능을 볼 거라고 예상을 하더라고. 많은 선생님들이. 근데 내가 볼 때는 아니야. 한 1, 2등급 빼고 나머지 한 3, 4, 5등급 정도부터는 내가 볼 때 다 기하로 수능 볼 가능성이 매우 높아. 근데 이걸로 수능 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드는 친구들은 더 관심 있게 이걸 봐야 돼. 이게 니네 수능을 깎아먹을 수 있는 부분이 될 거야. 앞에 배운 거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 여기가 기하 중에는 제일 불편하고 빡센 부분이거든. 자, 하여튼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워밍업이야? 아, 이런 것도 있는 거구나 라고. 아, 그래서 결국에 야, 수직거리라는 건 뭐냐면 떨어진 거리라는 건 수직거리이기 때문에 얘하고 얘 중점 잡아주고 자, 얘하고 얘 중점 잡아서 자, 얘랑 연결하면 자, 이 친구도 수직이고 이 친구도 수직이 되기 때문에 자, 한 변의 길이가 1이라 세팅을 했죠? 그래서 한 변의 길이 뭐 이게 사실 중요한 건 크긴 하지만 자, 서로 꼬여있는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기 위해선 너와 너의 중심 나와 나의 중심을 연결한 이 선분이 자, CD하고도 수직이고 AB하고 수직이 되거든. 이런 원리에 의해서 자, 그래서 한 변의 길이가 1이라 했으니까 이렇게 삼각형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면체를 했으니까 여기부터까지 길이는 아마 2분의 1일 거고 자,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면체면 이 길이가 얼마냐? 2분의 아닌데 어디냐? 오케이. 자, 여기는 요 정삼각형 입장에서 보자면 얘가 1, 얘가 2분의 1, 얘는 2분의 루트 3 요것도 2분의 루트 3 그래서 네가 궁금한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2분의 루트 2가 정답이 되겠다 라는 정도로만 뭐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갑니다. 자, 이 문제. 자, 예제상으로는 이게 마지막 예제인가? 아, 요 다음 것도 있는데 자, 연습 문제 B에서 몇 개만 선생님이 보여줄게. 우리 그 파란 책 문제 풀려면은 몇 개 정도 해야 돼. 야, 보자. 지금 뭐 했냐면은 정사각형 종이를 대각선을 기준으로 걷어 올렸어. 이게 지금 이게 이건 직사각형이지만 자, 정사각형을 대각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걷어 올려서 만들어질 때 자, 여기는 이 친구랑 이 친구가 이루는 각도의 크기가 60도가 된다면 자, 걷어 올린 이 평면과 밑에 있는 평면은 과연 몇 도를 이루냐? 좀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 항상 공간 도형처럼 익숙하지 않은 부분. 아, 이 산술기야 맨날 하잖아. 익숙한 건 하면 되는데 분명히 익숙하지 않은 단어이잖아. 이런 단어이면 단어일수록 반드시 정의를 이용해서 계산하셔야 된다, 정우야. 알겠냐? 자, 문제가 원하는 건 바로 뭐냐면 A, B, D라는 평면과 C, D, B가 이루는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이기 때문에 나는 평면과 평면의 교선인 바로 뭘 먼저 표시할 거냐? B, D를 먼저 표시를 할 거야. 자, 평면과 평면이 만나는 선, 교선을 먼저 표시해 주시고 이 위에 적당한 점을 잡아야 되거든. 근데 적당한 점은 보통 중점인 게
계산이 편해. 보통이야? 반드시는 아니야? 보통이야? 자, 그래서 D하고 B의 중점을 M이라고 잡아주시고 선생님 정사각형에서 대각선 긋고 자 얘하고 얘의 중점 잡은 다음에 이렇게 대각선 그어주시면 얘랑 얘가 바로 수직이 되니까 그래서 얘랑 C랑 연결하고 얘랑 A랑 연결하면 얘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수직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괜찮겠니? 좀 안 괜찮아도 보세요. 미안한 얘기지만 안 괜찮아도 보셔야 돼. 익숙해져야 되는 부분이니까. 아 그래서 여기가 바로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거든. 그 이거 어떻게 구할 것이냐? 자 마찬가지로 요점으로 만들어지는 삼각형에서 세 변의 길이를 구해야 바로 요 각도의 코사인을 계산할 수가 있다. 대략적 느낌. 자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합시다. 이 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따로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내가 이 길이를 그냥 편의상 2라고 할게. 2라 할게. 얘가 2가 되고 얘가 2 루트 2가 되고 그럼 얘가 루트 2, 루트 2, 루트 2, 루트 2, 루트 2가 될 거야. 그럼 어디 길이? 요 길이가 루트 2. 요 길이도 루트 2. 요 길이만 구하면 되는데 얼마일까? 자, 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2라 해서 말이야.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2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도 2인데 그래서 2등변 삼각형이 나와야 되는데 얘가 60도라 했으니까 이 삼각형이 바로 뭐다? 정삼각형이 이렇게 나오게 되더라. 다시 얘랑 길이 같아서 2등변인데 꼭지각이 60도가 되니까 밑각도 둘 다 60도가 돼서 정삼각형이 만들어지더라. 자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이렇게 됩니다. 자 2 곱하기 자 그 각을 끼고 있는 두 변의 길이인 루트 2와 루트 2를 곱해주시고 반근 그 친구 제곱 반근 그 친구 제곱 자 마주보는 거의 제곱을 빼주시면 어머나 0이네요. 몇 도? 90도. 자 우리들은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표면이 이렇게 수직으로 놓여있는 상황이었구나 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야 봐봐 우리가 평면도형은 사실은 우리 눈으로 보면은 다 해석이 되는데 이 공간도형은 사실은 보는 방향에 따라 사실은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지워볼까? 야, 니네가 볼 때는 이 평면과 평면이 수직처럼 보이냐? 안 보이지? 당연히 안 보인다고. 이게 공간도형의 어려운 부분인 거야. 내 눈에는 수직처럼 보이지 않지만 수직인 놈. 내 눈에는 수직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수직이 아닌 놈. 그런 것들을 해석해야 되잖아? 그런 것들이 오늘 배웠던 내용에 입각해서만 해석을 하셔야 된다는 거. 자, 면과 면이 이루는 각도의 크기 정의대로 계산을 해봤어요. 자, 이제 뒤로 넘어가서. 아니네, 예제 4번. 자, 한 4개 남았을 텐데 빨리 마무리할게. 미사 좀 알겠냐? 대략 알겠어? 너네가 아까 안 키웠으면 너 못 알아들었어. 내가 막 소리 지르고 막 더 기대지 말라서 너 나한테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알겠지? 감사하지? 감사하지. 오케이. 다음부터 녹화를 틀어줄까 봐. 녹화를 나 유튜브에 연결해서 나 이렇게 딱 틀어가지고 중간에 내가 돌아다니면서 조는 놈들만 깨워주고 이렇게 영상을 보게끔. 야 봐봐. 지금 가로 세로 야 이것도 중1대 문제라 빨리 그냥 할게. 야 가로 길이 3이고 이거 길이 2고 이거 길이 1인데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가는 최단 거리 경로를 구해달래. 그게 정육면체랑 참 편할 텐데 직육면체이기 때문에 방법이 다양한 방법이 가능해. 뭐냐면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이렇게 왼쪽 면 갔다가 돌아가는 테크. 그 얘는 어떤 전개도를 생각을 해야 되냐면 자 일단 이 친구는 얼마? 이 길이가 2고 여기가 3 더하기 1인 이런 전개도에 대각선의 길이를 계산해야지만 저 최단거리 구할 수가 있겠지. 근데 얘가 코스가 이 코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코스도 있냐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 더하기 3의 코스도 있고 자 여기가 3이고 여기가 1 더하기 1 이런 코스가 있겠죠. 근데 그런 코스가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 그거 중요한 게 아니야. 예를 들어 만약에 이렇게 가면 예를 들어 여기서 출발해서 예를 들어 이렇게 갖다 치자고. 그럼 이건 폭이 높이가 1이니까 이건 이런 그림이겠지. 근데 어떤 코스가 중요한 건 아니고 자 그래서 서로 마주보는 꼭지점까지 가는 방법이 이런 3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대각선의 길이가 가장 짧은 걸 찾아주시면 되겠죠. 중학교 문제입니다. 명백하게. 자 그럼 이거 4, 2, 루트 20 자 5, 1, 루트 26 자 3, 3, 루트에 18 그래서 이것이 바로 내가 얻는 최단거리 된다 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입체형의 최단거리는 전개도를 이용한다. 자 넘어가서 이제 연습 문제 중에서 3번에 넘어가. 야 8번 2개만 설명할게. 2개만. 자 아까 설명하려고 했던 주제는 다음 시간에 한번 설명해보고 자 요거 한번 고민해보자. 자 내가 지금 이제 준비한 2가지 문제가 삼수원 정리의 대표적인 2가지 문제인데 우리 그 예제 중에 없어서 선생님이 한번 선택을 해봤어. 문제 천천히 읽어줄게.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서로 수직인 평면. 보세요. 야, 서로 수직인 평면은 이 벽과 바닥처럼 자, 서로 수직인 두 평면인 알파하고 베타라는 평면이 존재를 했었다. 그래서 두 평면이 만나서 생기는 교선을 뭐라 하겠다? 이렇게 L이라 하겠다. 근데 각각의 평면에 포함되면서 이 직선과 60도를 이루는 직선도 있고 자, 밑에 있는 평면에 포함되면서 L과 30도의 각도를 이루고 있는 이런 직선도 있는데 그 얘가 만약에 그냥 펼쳐지는 평면이라면 당연히 90도겠지. 근데 얘가 접었잖아. 그래서 내가 궁금한 건 바로 이 두 직선이 이루는 요 각. 자, 요 각도의 코사인 값을 지금부터 계산해 보고 싶은 거야. 일단 뭐 주어진 조건만 보면은 이걸 어떻게 해?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다 배운 거로 푸니까 천천히 봐봐. 이거 뭐 쓰냐? 삼수원 정리써. 자, 필기보다 중요한 건 지금 내가 하는 설명을 듣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 잘 한번 보세요. 서진아 봐야 돼? 봐야 돼? 자, 간다. 자, 어떤 식의 삼수원 정리하면 이거야. 내가 이제 삼수원 정리를 쓰는 문제마다 계속 이런 라인, 이런 말투나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을 할 텐데 자, 평면 베타에 포함된 직선 M과 평면 베타 밖에 있는 한 점에서 이야기는 시작을 해. 삼수원 정리는 기본적으로 평면이 존재하고 집중해라. 자, 평면에 포함된 한 직선과 평면 밖에 한 점이 주어지면 이제 삼수원 정리는 시작을 하는 거야. 수선발인 줄, 수선발인 줄, 수선발인 줄. 자, 요거랑 세 개 중에 두 개가 수직이 되면 나머지 하나가 수직이더라. 이게 삼수원 정리야. 그래서 평면에 포함된 직선과 평면 밖에 점 하나 주어지면 기본적으로 삼수원 정리는 시작을 한다. 자, 그래서 평면 베타에 속해 있는 직선 M과 자, 평면 밖에 있는 L 위의 한 점에서 지금부터 삼수원 정리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 자, 갑니다. 내가 이 점에서 만약에 평면 베타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당연히 교선 위에 그 점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지. 보세요. 칠판하고 바닥이 있었어. 그럼 칠판에서 바닥에 수선발 내리면 칠판과 바닥의 교선에 그 수선발이 떨어지겠지? 그잖아? 그지? 이거 뭐 예를 안 들어도 되는 거니까. 자, 다음. 깜짝이야. 자, 여기는 이 점에서 노란색 직선에 뭘 내릴 거냐면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릴 거야. 자, 그래서 지금 주어진 저 선분의 길이의 비율을 적당히 한번 잡아볼게. 자, 갈게. 자, 밑에 있는 거 보면 야, 여기가 90도인데 여기 30도니까 1대 루트 3대 2다라고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그잖아? 60도짜리 30도짜리 특수삼각형. 근데 여기는 이 삼각형도 뭐야? 이 삼각형도 그건데 특수각 삼각형인데 그럼 이 길이가 2면 이 길이가 2루트 3이고 이 길이는 이렇게 4라고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아. 괜찮겠냐? 자, 근데 봐. 이제 저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 자, 삼수원 정리에 의해서. 자, 보세요. 수선발 내렸지? 수선발 내렸지? 그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넌 뭘 눈치채야 된다? 얘와 얘를 연결한 놈이 90도가 되게 되고 그래서 요 삼각형이 바로 직각 삼각형이 되므로 요 각도의 코사인은 바로 4분의 루트 3이다. 요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니네가 본 거에서 뭔가 좀 느꼈잖아? 이런 걸 해야 돼. 대학 가려면. 자, 이걸 할 것이냐? 아니면 미분적분을 할 것이냐? 선택의 시간이 내년 한 여름쯤에 옵니다. 원 썼을 때 고민. 내가 미적을 해야 돼. 키아를 해야 돼. 아니야, 나 그냥 확통할까? 그냥 중하위권 목표로 해가지고 그냥 확통이나 할까? 그냥 인설이나 할까? 요거 선택할 시간이가 내년 이제 한 여름방학 때좀 줬는데 근데 그때까지 내가 반드시 기하도 정말 기출문제 다 한번 살펴봐야 되고 반드시 자, 미적도 기출문제 다 살펴보고 수능에 실제로 이 정도 수준 나왔으니까 그럼 내가 이거 선택해야지. 그 전까지 반드시 니네가 수능에 나온 문제 모든 문제를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방금 뭔가 느꼈다면 그런 게 공간 교육에서 많이 하는 행동이다. 여기서 좀 알겠냐? 그러니까 이 문제를 뭐 이해했다 못했다면서 공간 도형 이 단원에서 자, 이런 주제들을 다루는 거구나.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돼. 자, 이거는 처음에 진입장벽이 엄청 높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거는 처음에 진입장벽이 없는데 점점 내가 문제를 풀면 풀수록 실력이 쭉 느는 게 있는데 이건 초장부터 갑자기 확 올라가서 처음에 못하겠네? 이런 걸 좀 느낄 텐데 이겨내야 돼. 근거가 좀 부족하면 그냥 이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해야 돼. 알겠지? 자, 다음 시간에 문제 풀 때 선생님이 계속 근거를 잡아서 얘기해줄게. 자, 다시 한 번만 설명하고 넘어갈게. 이거 한 문제 더 할 거니까. 자, 이 문제가 처음 원했던 건 바로 요 직선과 자, 요 직선이 이루는 각의 코사인을 구하고 싶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평면 베타에 포함된 한 직선과 밖에 있는 한 점에서 이야기는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외부에 있는 점에서 평면에 수선발을 내렸고, 자, 이 점에서다 수선발을 내렸어. 그래서 요게 수직이고, 자, 요게 수직이다 보니까 삼수원에 의해서 얘가 90도가 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뭐 특수각의 일종 삼각형 넓이 해서 바로 내가 원하는 직선과 직선이 이루는 각을 구했다. 이 정도로만 일단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마지막 문제. 자, 이것도 그림이 좀 예쁘면 좋은데 어쩔 수 없어요. 자, 이 문제도 사실은 좀 어려운 문제야. 이 문제도. 자, 삼수원정리에 3개가 딱 있어. 아까 했던 왜 우리 가장 기본적인 처음에 풀었던 거 있잖아요. 이거 해가지고 뭐 길이 피타했던 이거랑 방금 전 그거랑 요게 그 삼수원 정리에 가장 잘 나오는 3가지 유형인데, 근데 선생님이 지금 지금 뭐 기하하면서 사실 할 얘기랑 적합하지 않지만 선생님이 이제 니네 계약한 다음에 하려고 여러 가지 책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원래 계획했었던 그 교재가 너무 난이도가 올라가 버렸어. 그 작년에 우리 왜 그 선생님이 왜 유형별로 정리했던 거 있잖아. 그러니까 편집을 다 하고 나서 지금 이제 지수함수 끈서 삼각함수가 지금 중반 정도 작업 중인데, 근데 만들고 나서 내가 보니까 난이도가 너무 높아졌어. 막 부스터 문제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거를 과연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 그래서 작전 좀 약간 변경하려고. 그래서 교과서 문제는 이미 정리가 다 됐어. 교과서 주요 문제는 내가 다 이제 수험했다 했고, 기하도 사실 좀 문제인데, 기하 말이야, 기하. 하여튼간 유형별로 정리하는 건 분명히 해줄게. 내신에 자주 나오는 유형을 이런 유형이 나온다 해서 그 정리는 분명히 교재든 아니면 프린트로 분명히 정리해주긴 할 텐데, 원래 썼던 그 작년 컨셉 교재는 아마 쓰기가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차라리 잘 아껴뒀다가 나중에 3학년 때 수능 준비할 때 쓰는 게 내가 볼 때 나을 것 같아. 전화를 바꿔야 돼요. 안 되는데? 갔다 와 빨리. 나가면서 거기 카메라 부위 한번 나와. 할게요. 부위 빨리 하고 계십시오. 자,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야, 지금 일단 직육면체에 각각의 길이들이 지금 주어져 있어. 자, 가로하고 세로하고 높이 길이들이 각각 뭐 2하고 3하고 1 주어졌는데, 문제가 뭘 지금 현재 원하는 거냐면, 들어봐봐. 밑면에 FG의 중점을 잡고, 자, 얘랑 H랑 연결을 딱 한 거지. 근데 이 문제가 원하는 건 바로 뭐냐면, 여기는 A란 점에서 자, MH에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의 이 선분의 길이를 계산해라 라는 게 이 문제의 목적입니다. 근데 수선의 발이라는 게 사실 다시 한번 얘기지만 이거는 돌려야 되잖아? 이 점하고 하얀색 직선하고 떨어진 거리야. 공간상의 어떤 직선과 점 사이에 떨어진 거리를 구하는 게 이 문제의 목적이라고. 뭔가 좀 고급스러운 거긴 하지. 자, 얘를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느냐? 요것도 삼수원 정리 시작합니다. 자, 밑에 있는 밑면에 포함되어 있었던 한 직선과 밑면 밖에 있는 한 점에서 이야기는 시작이 된 거야. 맨날 이렇게 기억해. 삼성이 쓸 때는. 자, 밑면에 포함된 한 직선과 밑면 밖에 있는 이 점에서 이야기는 시작을 하는 거야. 삼성 정리. 밖에. 자, 분명히 A에서 밑면에 수선발을 내리면 요거 수선의 발이잖아. 그럼 내가 자연스럽게 얘랑 얘를 연결하게 되면 내가 요것이 90도라는 걸 알고 있고, 자, 요게 90도라고 네가 얘기했으니까 결론적으로 바로 여기가 90도인 걸 아셔야 된다. 삼수원 정리에 의해서. 자, 3개의 수직인 가능성 중에서 2개가 수직이 되면 나머지 하나가 수직이다. 일단 계산해야지. 야, 내가 궁금한 게 지금 누구다? 요 길이다. 근데 이 직면시 높이가 얼마다? 요 1이다.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요 L 길이만 이제 구하면 L제곱이랑 1이랑 더한 다음에 루트 씌워주면 정답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이거는 L의 길이를 구하는 게 목적이구나. 더 이상 공간 문제가 아니라고. 자, 내가 밑면을 훑어봤어요. 선생님 밑면을 딱 이렇게 봤어요. 밑면 딱 이렇게 봤어. 자, 내가 지금 뭘 봤냐면 여기가 F고 여기가 G고 여기가 D고 H고 여기가 F고, 자, 얘랑의 중점을 내가 잡았고 M이라고 잡았고, 도형이 너무 좀 긴 것 같아. 자, 이렇게 했고 여기가 G고 여기가 H고, 자, 얘랑의 중점 M을 잡았고, 그래서 내가 얘랑을 연결을 했는데 마지막인데 깔끔하게 좀 푸시다. 자, 내가 얘랑을 연결했는데, 자, 이 문제가 궁금한 건 바로 뭐다? 이 점에서 이 놈에 내린 요 길이. 자, 요 길이를 과연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사이즈 볼까? 자, 일단 여기 3이니까 여기 길이 3이고요. 여기 길이 2래. 그러니까 이게 2분의 3이고 2분의 3이 되거든? 2분의 3이고 3. 자, 은서야, 너라면 이 녹색 성분의 길이 어떻게 구할래? 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 내가 하는 것만 한 2가지 있는데.
너라면 어떻게 볼래? 이 길이를 구해야 돼. 자, 지금 분명히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그 초, 중, 고 과정을 거치며 우리가 배웠었던 내용만을 가지고 사실은 이 길이를 구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 야, 아무나 한번 아이디어를 얘기해봐. 아무나. 너가 이 길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무나 얘기해봐 빨리. 아, 상관없어. 아무나 얘기해봐. 뭐 방법 있어?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요거 봐, 이 길이 어떻게 할래? 이 길이. 여기. 아무나. 두 개 뭐. 저는 너라면. 잘 모르겠는데 삼각형 넓이가 좀 삼각형 넓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전체 도형의 넓이가 6인데 자, 요거를 어떻게 세 개의 삼각형의 넓이 합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 그러니까 얘랑 곱하면 넓이 반땅하면 요거 2분의 3이고 자, 요거 넓이 2분의 3이랑 2 곱하면 반으로 하면 얘도 2분의 3이고 맞나? 2분의 3이고 자, 이게 2분의 3이고 2분의 4고 2분의 루트 13이거든? 그래서 L 곱하기 2분의 루트 13 곱하기 자, 반토막 낸 다음에 요거를 더해주면 요거 넓이 합해가지고 6 된다. 요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해. 뭐 이런 방법도 있겠지. 또 자, 나는 이런 방법을 개인적으로 좋아해. 좌표하는 걸 되게 좋아해. 작년에 수능 졸업시킨 놈들도 맨날 내가 문제 풀다가 좌표로 풀면 왜 맨날 좌표로 풀어요? 좌표하는 걸 풀어야 맨날 그랬거든? 근데 좌표로 풀 수 있으면 좌표로 푸는 게 좋은 거야. 뭔 소리냐? 얘를 마치 X축, 얘를 마치 Y축이라 생각하면 이 점의 좌표는 0,2. 그럼 니네 이 점하고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세울 수 있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사용하시면 되는 거야. 고1 때 배웠던 거.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걸 총동원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어떤 방법을 이용하든 간에 L 구하신 다음에 피타고라스 계산해 주시면 내가 원하는 길이 구할 수 있다. 이 정도까지. 자, 이걸 지금 배우는 학문 자체가 좀 고급스러운 학문이기 때문에 자, 고1이나 중등 때 배웠던 막 여러 가지 것들을 총동원해 가지고 길이를 계산하는 그 두 가지 정도가 내가 볼 때는 뭐 방법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